10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덮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덮밥처럼 만든 죽이라고 해서 덮죽이라고 한다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덮죽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덮죽 베끼기 레시피 표절 논란 때문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음식 레시피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덮죽 베끼기 논란과 법적인 쟁점에 대해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포털 사이트 1위에 머물며 종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어, 바로 덮죽입니다. 덮죽은 프랜차이즈 죽집 이름인데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족발의 달인, 더 바디랩 등도 함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대형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BS 인기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의 한 죽집이 죽을 여러 덮밥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덮죽 메뉴를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덮죽 먹었는데? 그런데 지난 5일 덮죽이라는 상표를 내건 프랜차이즈 업체가 신개념 메뉴인 덮죽을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론칭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지난 여름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 꿈틀로 편에서 선보인 덮죽을 외식업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 자체 메뉴로 개발했다는 것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그러면서 배달앱 등의 골목식당 메가히트 메뉴 덮죽, 방송에 소개된 덮죽을 이제 집에서 배달로 즐겨보세요라는 광고도 함께 올립니다. 보도자료나 광고 문구, 레시피만 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 덮죽집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업체는 포항 덮죽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레시피 표절, 메뉴 베끼기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이미 5곳과 덮죽 가맹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4일엔 특허청에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까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청자들의 제보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포항 덮죽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덮죽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라는 것이 죽집 사장의 호소입니다. 덮죽집 사장은 그러면서 수개월의 제 고민이, 수개월의 제 노력이, 백종원 선생님의 칭찬이 골목식당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애타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자 업체 이상준 덮죽 대표는 오늘 사과문을 올리며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한 포항의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것이 사과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레시피 표절 논란을 받고 있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하지만 덮죽 대표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음식 레시피 자체는 보통 완성된 창작물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로 간주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리 레시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여야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나 사기죄 등도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님 레시피가 어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도에 이르른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도 배임죄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래관계나 계약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 레시피를 훔쳐냈다거나 아니면은 받은 다음에 이거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관계가 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때문에 요식업계에선 뭐가 하나 이른바 히트했다 하면 너도 나도 레시피 표절, 메뉴 베끼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법이라는 건요, 완성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아이디어, 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과거 사례에서 뭐 대만 카스테라나 버블티 이렇게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뭐 서로 베끼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에 법조계에선 영세 사업자나 중소업체의 경우 레시피나 비법 공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덥죽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남이 어떻게 보면 개발한 건데 음식 레시피를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따라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네, 음식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그대로 따라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네.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그걸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면 특허권이 되거나 아니면 네. 실용신안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하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 사상 그 자체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라서 네. 보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뭐 내가 뭔가를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뭐 특허나 뭐 지적재산 이런 거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전혀? 음식 레시피는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허는 뭐냐 하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좀 고도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레시피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서 네. 이게 좀 고도한 것이라면 특허가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흔히는 뭐 좀 차별성, 특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법률 네. 용어는 아니지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특허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특허에 의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새꼬시집 같은 데 가면 네. 그 새꼬시를 찍어 먹는 장이나 네. 막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관한 특허증이 붙어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일종의 특허이긴 합니다. 그럼 뭐 이 특허나 영업비밀 이런 게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흔히 특허를 얘기할 때 음식물 네. 제조법 등에 관한 특허를 얘기할 때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코카콜라 제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코카콜라 제조법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위 영업비밀로 자기들끼리 몰래 간직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그게 이제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뭐 펩시콜라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 맛에 본연의 맛은 내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이게 바로 영업비밀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오래된 노포 같은 곳에서 아주 네.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 그걸 특허를 낼 수 있지만 특허를 내면 그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밀을 지킬 자신만 있으면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곰탕 잘 끓이는 집에서 밤에 네. 문 잠궈놓고 몰래 곰탕 끓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우리는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뭐 특허를 받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근데 그 상표권 이거는 지금 뭐 덥죽 그 포항 덥죽집이랑 그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는 뭐 덥죽 이렇게 두 개가 다 출원이 돼 있는 모양인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표의 경우에는 네. 선출원주의, 선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네.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고 그 출원한 상표와 상표의 요지가 동일하면 네.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덥죽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명사에 해당해서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그런 경우에도 등록이 되는 수도 있는데 등록이 네.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그 보통 명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 무효 확인을 한다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한다든가 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인정이 됐다가 뭐 취소가 된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뭐 불닭 같은 것들은 흔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불닭 이러면 뭐 굉장히 매운 라면을 얘기할 때도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네.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네. 불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운 닭이라는 의미를 네. 가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상당히 보통명사적인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등록이 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특허와 영업비밀은 좀 서로 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먹고 사느라 그러시는 거겠지만 뭐든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부터 선인들의 지혜와 성찰이 스며 담겨 있는 사자성어를 통해 국내외 뉴스를 들여다보는 뉴스 사자성어 코너를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사자성어는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일수차천입니다. 한일자의 손수, 가릴차, 하늘천, 일수차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일수차천은 당나라 때 시인 이엽이 사마천이 쓴 사기의 이사열전을 읽고 지은 독이사전이라는 시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출신인 이사는 진나라 조정에 출사해 황태자였던 영정을 섬겨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건국했고 그가 섬겼던 태자 영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 진시황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 그는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한비자를 모함해 독살했지만 그 자신도 진시황 사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던 지록위마 고사의 주인공 조고와의 권력 다툼에 패해 삼족이 멸문을 당합니다. 시황제가 순행 도중 사망하자 이사는 진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조고와 함께 황제의 유언을 위조해 장자가 아닌 호해를 2세 황제로 즉위시키고 태자 부소를 자결시키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 삼족 멸문의 화를 당한 겁니다. 이에 사마천은 사기 이사열전에서 이르되 이사가 눈을 막고 귀를 가려 군주를 속여 스스로 형화를 입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인 이엽은 독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기암상불련 모르는 것을 속이려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기명당자륙 다 아는 일을 속이려 했으니 죽음을 자초함이 당연하다. 난장 1인수 엄득 천하목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의 눈을 가리기는 어렵다. 이 시에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일수차천 사자성어가 유래한 것인데 이렇듯 한 손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가려질 수도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미테구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현지 시민단체가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베를린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자 여러 경로를 통해 집요하게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고 미테구는 결국 지난 7일 소녀상 비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철거 이유로든 알리지 않았다는 비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연대와 지지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우익 매체 산케이 신문은 지난 11일 스가 정권은 전임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 행위와 국제법 위반을 바로 잡아간다고 자찬하며 한국의 수법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안 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동상을 방치하면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퍼질 수 있다며 악질 반일 행위의 싹은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직접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를 요구하는 등 소녀상 철거에 끈질기게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수차천 한 사람의 손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라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가려지거나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불견 삼척분, 운양공 초록, 석자밖에 안 되는 무덤과 운양의 풀이 부질없이 푸름을 보지 못했는가.
이엽의 독 이사전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양은 진나라의 감옥과 형장이 있던 곳으로 한비자도, 이사도 모두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냉혹하게 정적을 제거하고 천자의 유언까지 위조해 천하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삼족이 멸문을 당하고 죽은 자리에 풀만 남은 이사의 허망함과 부질없음. 일수차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를 부정하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부질없는 짓을 그만둘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녀상 철거반대 현지 청원 사이트에 소녀상은 단일 운동이 아닌 평화 공존의 문제라며 수천 명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독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선물을 받진 않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촌 게장을 통해 개당 7,700원짜리 새우젓을 329명에게 보낸 도청 공무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간을 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지법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던 50대 직원이 승용차가 벽면에 부딪히는 단독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서 쿵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